인지기능 장애는 뇌전증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뇌전증에서 뇌전증 발작을 예방하고 약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반된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전증 환자 처음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을 때 주로는 이제 기억력 그리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이 회전이 조금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약 한 절반 정도 53%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능에 이제 장애를 보였다고 했고요. 이거는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한 대조군에서 한 20% 정도에서 나타난 거에 비하면 유의하게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뇌전증 처음 진단됐을 뿐만이 아니고 뇌전증이 이제 심할수록 그리고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을수록 그 인지기능 장애는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 한 1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인지기능의 저하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력 쪽 그리고 이 전두엽과 관련된 실행기능 쪽에 이제 인지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를 약 한 10여 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했을 때도 해당 영역의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뇌전증 발작이 잦을수록 말 그대로 이제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은 환자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의 정도가 더 심했다. 그래서 같은 뇌전증 환자라도 약물 난치성이고 발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재발이 심할수록 그 인지 기능의 저하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인지 기능 저하는 나이가 많은 성인에서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의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전두엽과 관련된 실행기능의 장애가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경미한 장애는 한 15%, 그리고 이제 중등도 이상의 장애는 한 43%. 그래서 합치면은 약 한 60%, 열에 한 6명의 노인 뇌전증 환자들은 이런 실행 기능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노인 뇌전증 환자는 이런 인지 기능 장애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또 뇌전증의 이제 분류에 따라서 그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양상도 조금 다릅니다. 이 국소 뇌전증 중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 측두엽 뇌전증이 되겠습니다. 측두엽 이제 옆머리와 관련이 되는데 이 측두엽은 특히 기억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두엽의 기능에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인지 기능 중에서도 이 기억력과 관련된 영역이 이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지 기능의 저하가 심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뇌전증 조절이 더 잘 되지 않고 이제 뇌의 위축과 같은 병의 진행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타입은 전두엽 뇌전증이 있거든요. 언어 기능, 그리고 주의 집중력, 그리고 이제 실행 기능, 그리고 이제 사고의 이제 속도와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두엽 뇌전증 환자들의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전두엽이 담당하는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고 특히나 가장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언어 기능. 이 단어 찾기와 같은 언어 기능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 실행 기능, 집중력, 작업 기억이라고 하죠. 이제 워킹 메모리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하는 이제 속도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졌고 상대적으로 이 기억력과 관련된 것은 보존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약물의 영향이 있습니다. 뇌전증은 잘못된 전기 신호가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항뇌전증, 항경련제는 기본적으로 뇌 활성도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한 약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 바비츄레이트. 대표적인 게 이제 페노바비탈. 오래 전부터 이제 사용되던 약이 있겠고 비교적 그 이후에 2세대 이후에 나온 약들 중에는 토피라메이트 그리고 이제 조니사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특히 토피라메이트와 조니사마이드는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약인데요. 두 가지 약제는 인지 기능의 저하 가 이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언어 기능, 단어를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이 이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에 이제 취약한 노인이나 아니면 기저에 치매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지 기능이 이제 중요한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고3이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은 업무 자체가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고도의 인지 기능을 요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는 특히나 약제를 선택할 때 이런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낮은 약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듐 채널 블로커. 이 소듐 채널을 억제하는 그런 기존의 약들인데요. 라모트리진 하고
또 다른 기전이지만 이제 레베티라세탐 이 두 가지 약물은 인지 기능 저하가 비교적 덜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바마제핀과 같은 계열의 약들도 인지 기능에 대한 악영향이 비교적 적은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선택할 때 이런 인지 기능에 작용하는 프로파일도 잘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지기능 저하는 비교적 흔한 문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반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발작이 잘 조절되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저에 뇌전증이 생기게 된 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병변이 없이 생기는 뇌전증도 있을 것이고 사고 이후에 생기는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뇌전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종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종양 자체가 점점 진행하는 악성 종양이라던가 아니면 기저에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뇌염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저의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원인 질환이 어떤 것인지 그 원인 질환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성인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그 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약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발작을 얼마나 잘 조절할 것인지 동반된 정신질환이 또 인지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동반돼 있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